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 컬러랑과 함께하는 색연필 드로잉 특별편 더엔트 크로마 플로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9번째 정물 드로잉 기초 2번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서 조금 더 직선적인 부분들을 많이 했다면요. 여기에서는 이제 곡면, 곡선적인 느낌을 조금 더 많이 표현하는 물체들로 이제 뭐 원기둥의 응용 형태 또는 원기둥과 구가 함께 있는 응용 형태들, 그리고 자연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좀 더 자유로운 선들을 많이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장에서보다 조금 더 짧은 선을 사용하려고 하고요. 짧고 굵은 선들로 여러 가지 면들과 형태들을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물 드로잉 기초 2번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타원은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어느 만큼 그리실 건지 크기를 결정하시고 중심, 양쪽에 좌우, 그다음에 앞뒤 순서로 그리시고 나머지 부분은 연결.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양옆이 두께의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두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쪽 옆이 가장 두껍고 그 다음에 앞에 뒤에 순서로 그리셔야 된다는 것 형태적인 부분에서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체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 크기 얼마나게 그릴 것인지 결정하고 나신 다음에는 이제 윗부분 위에 타원 먼저, 그래서 안쪽 타원보다도요 바깥쪽 타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양쪽 그 다음에 앞뒤 순서로 그려보시고요. 연습하실 때는 조금 두툼하더라도 물론 굉장히 이제 얄팍한 컵이겠지만 조금 더 두툼하게 표현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만드는 물체들이기 때문에요. 이 양쪽이 좌우가 똑같이 표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좌우가 똑같이 그려졌는지는 이 스케치북을 아예 이렇게 위아래를 바꿔서 뒤집어 보고 잘 그려졌는지 확인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빛은 다 이쪽에서 오는 걸로 가정하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진해서요. 점점점 일로 오실수록 쭉 크리게 힘을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반짝이는 물체들은 이제 밝고 어둠이 이렇게 급격하게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밝은 데가 생기고 갑자기 어두운 데가 생기고 특히나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면 사실 이제 이런 느낌의 완벽하게 이렇게는 아니더라도요. 이제 곡선으로 이 위에가 진하고 밑에가 밝은 테이블 라인이 비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면은 더 반짝이는 물체들 표면 질감을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물론 색감이랑 연필선 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요소들 중에 하나로 사용을 해보시면 더 좋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색은 1320번 딥C입니다. 좀 진한 인디고 느낌인데요. 인디고하고 비슷하죠? 남색의 느낌, 감색, 남색. 그런데 파란색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색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파랑이 들뜨지 않고요. 조금 더 이제 검정색이 많이 섞여 있어서 차분하게 활용을 해보시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은 좀 더 가볍게 힘을 빼보시고요. 회색을 혼용하셔도 좋고요. 이것 자체가 이제 차가운 물체 느낌이기 때문에 밝은 회색 또 파란색이 도는 회색을 함께 사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관찰을 통해서 원래 물체가 가지고 있는 색들을 반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고요. 이쪽은 이런 선 느낌, 여기에서는 약간 이렇게 곡선, 이 형태를 따라가는 선 느낌을 살려서 그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런 반짝이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산만하다 싶을 정도로 넉넉하게 남겨놓으셨다가요. 나중에 가볍게 덮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주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수구 부분이 위에서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수평? 이
원을 딱 반 갈랐을 때 이렇게 서로 손잡이와 요 수구가 이제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게 타원으로 이렇게 틀어지게 되잖아요. 그럴 때 미리 이렇게 그려놓고 수구 부분, 손잡이 나가는 부분들을 예상해서 그려보시면 더 좋습니다. 이제 거의 윗부분이 사실 여기는 조금만 보이기 때문에요. 너무 이게 서로 막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지 않게만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빛을 등져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부분, 그다음에 형태적으로 빛을 못 받기 시작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려보시고요.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윗부분이 밝고 여기가 이렇게 어두워지는 부분들 대략적으로 표현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긴 선도 사용해 주시고요. 이렇게 형태를 따라가는 선들도 연습해 봅니다. 그림자도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동일한 색깔로 해보셔도 좋고요. 제가 그림자에서 추천드리는 첫 번째 색은 요 아이리스 퍼플입니다. 물론 조금 더 보라색의 느낌이 있기는 한데요. 약간 라일락색 같기도 하고 좀 채도가 낮은 보라색이면서 좀 차분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조금 밝은 감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쨍한 날에 생기는 그림자들을 표현하시고 그다음에 반사광 부분에 자연스럽게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느낌이 조금 더 강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붉은기가 없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사광과 그림자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좀 밝은 색을 추가하셔도 좋고요. 비슷한 파란색 계열에서 또는 이제 가볍게 밝게만 하고 끝나셔도 마무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요렇게 원뿔인 경우에는 밑면을 먼저 타원을 그려주시고요. 중심을 올린 다음에 이렇게 꽃갈 모양으로 완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밑에가 이제 초록색이기 때문에요. 빨강색 부분인 것까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초록색을 연결해서 그리도록 할게요. 이제 밑에 형태가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요. 따라 그려보시면서 형태도 물론 익히는 시간이 되겠지만 이제 선 방향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간격으로 선을 붙이고 있는지 조금 그런 부분을 따라가시면서 더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점점 어두운 쪽으로 올수록 조금 더 진하게 사용을 해줍니다. 아까 추천드렸던 아이리스 퍼플로 그래서 퍼플과 바이올렛 모두 다 이제 보라색을 뜻하기는 하는데요. 바이올렛은 좀 더 파란색이 많이 섞여 있는 보라. 그다음에 퍼플은 자주에 가까운 빨간색이 조금 더 많이 섞여 있는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도 좀 구별하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씩 다 막 정해져 있는 정확하게 얘는 빨간색이 얼마큼 이렇게로 정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좀 색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 뉘앙스만 갖고 가시는 것도 좋고요. 또 회사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요. 다 외워서 완벽하게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꼭 색상표를 좀 만들어 보고 또는 이제 이렇게 그림 그리실 때 미리 옆에다가 여분의 종이에다가 색감을 테스트 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요게 이제 응용 형태이기는 한데요. 요 위가 이렇게 단순하게 좀 잘려 있는 형태, 즉 원뿔의 응용 형태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여기 밑에가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기준을 먼저 잡아주시고요. 여기서 수직으로 올라가시는데요. 수직이 아니죠. 서로 여기가 이렇게 딱 그 교차하도록 직각으로 교차하도록 위치를 잡아두시고 이렇게 그리셔야 맞는 형태로 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가는데요. 밖으로 이제 종 같은 경우에 좀 뭐 줄이 매달려 있으면 더 튀어나올 테고요. 이제 전구라서 좀 안쪽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스케치 하시는 방법, 형태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요 그림자 때문에 얘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여기 윗부분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가 오는데요. 서로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림자가 타고 올라갑니다. 타고 올라가고 높이가 다르게 생기겠죠.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 때문에 전구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서로 다른 높낮이 이런 차이 때문에도 빛 느낌을 강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는 그런 포인트. 그런데 명암을 이제 넣다 보면은 서로 비슷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요. 이제 이런데 홈이라든지 여기 끝 라인들 조금 더 강조해 주실 부분들을 찾아서 그려주셔야지 되는데요. 이때 여기보다 여기가 더 눈에 가깝겠죠? 네. 그래서 여기를 진하게 하시면 멀어지지가 않습니다. 여기를 당기셔서 진하게 하셔야 이쪽 부분이 좀 멀리 보이게 되면서요. 이 가로등이 뒤집어져 보이게, 들려 보이지 않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늘이나 그림자 표현에 혼용해서 사용하셔도 좋고요. 이제 야경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더 어둡게 표현되어야 할 부분들에 같이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붉은기보다는 조금 더 파란 느낌이 있어요. 여기에서 좀 더 응용 형태 여기 갑니다. 이거는 핫핑크로 한번 해볼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요 반대쪽 안 보이지만 요 밑에가 되는 부분 또는 윗부분부터 여기 부분 가까이 보이는 부분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이 밑에 부분부터 윗부분부터 시작하셔서 이렇게 중심이 서로 연결되도록. 그리고 여기보다 여기가 눈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더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꼭지 전선 연결하는 부분이 나오도록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가 딱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둥그렇게 이제 이어진다는 점 유의하시면요. 여기 보이는 이쪽 부분부터 그려 나가시는 것이 좀 더 형태를 잡을 때 쉬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이렇게 그릴 때 한 번에 쫙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이 형태를 이제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데요. 이 외곽선을 결정하는 선을 그리실 때까지 계속 이렇게 밀면서 오게 되면 끝이 두툼하고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하게 그리면서 외곽선을 확정하셨다면 조금 더 자신 있게, 과감하게, 진하게 선이 들어오셔야 깔끔해집니다. 요거는 이쪽에서 빛이 온다고 가정해서요. 요 밑에 부분을 좀 더 어둡게 표현하는데요. 직선과 함께 형태를 따라가는 곡선을 사용해 주세요. 반사광 표현해 주시고 빛 받는 부분에 하이라이트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일상에서 쉽게 만나실 수 있는 다양한 물체들을 그려보시고요. 얘도 이제 검은색을 베이스로 해서 약간의 파란색이나 회색을 혼용하셔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보실 수 있는 이제 주방 도구들이 구라든지 뭐 원기둥 이렇게 기본 도형으로 변형해가지고 좀 단순화해서 연습해보기 소재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는 좀 반구 같은 구를 반 잘라놓은 것과 비슷한 형태이고요. 여기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누워있는 원기둥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처음에 이 위에 부분이 이렇게 두껍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얄팍해질 필요는 있는데요. 처음에는 도톰하게 해서 여유있게 남겨놓으시고요. 그리시면서 이제 여기 원을 다듬어 나가실 때 점점 좁혀주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얇게 그리면 묘사하거나 좀 더 진하게 표현하고 이럴 때에 완전히 없어져 버리거든요, 거기가.
위에서 진해서 밑으로 내려오실수록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바깥쪽 부분이 아무래도 더 어둡게 표현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안쪽에는 진한 회색도 좋고요. 아까 사용했던 딥시처럼 진한 파란색들을 혼용해서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안까지 사실 다 진한 검은색 물체인데 좀 밝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색감 부분에 있어서 다른 색을 혼용하셔야 좋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 우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원기둥. 여기서 조금 진해서 부드럽게 풀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림자는 요거는 좀 다른 색인데요. 라벤더 애쉬입니다. 2160색. 얘도 이렇게 채색해 보시면은 약간 보라색 느낌이 도는 회색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리스 퍼플보다는 좀 더 무겁게 차분하게 그림자에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좀 더 안정감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반사광에 사용하셔도 좋고요. 약간의 보라색 기운이 도는 조금 따뜻한 회색이어서 반사광에 함께 사용하셔도 좋고요. 아까 추천해드렸던 아이리스 퍼플과 혼용해서 사용해보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그림자의 색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 색은 바닥색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뭐든지 다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차분하게 사용하실 때에 그 바닥색을 포함해서 그 위에 이제 겹쳐서 칠할 때에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호를 써드릴게요. 여기는 자주 쓰다 보면 아마 이 끝에만 보고도 쉽게 색을 찾아서 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꽃화분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를 화분의 형태에 먼저 해두시고요. 꽃의 위치를 타원으로 잡아두시는데요. 생각보다 꽃을 많이 그리시는 게 훨씬 더 풍성하게 보이게 됩니다. 일단 화분 먼저 위치를 잡아두고요. 꽃은 퓨어 레드, 스칼렛. 퓨어 레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조금 더 둥글둥글한 선, 또 쿡쿡 이렇게 짧고 굵은 선, 쉼표를 찍듯이. 그래서 모든 꽃이 나를 바라보지 않게 이렇게 기울어진 곳에 타원으로 살짝 잡아두셔야지 그거에 맞춰서 꽃잎이라든지 방향을 설정하기가 좋습니다. 조금 더 가운데에 몰려있는 형태로 하려고 하고요. 한 가지 색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색을 추가하실 때는 지금 굉장히 채도가 높은 색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두운 색에서 조금 진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검붉은 계열, 요거보다 조금 더 진한 색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더 진하게 가야 되겠다 하신다면 보라색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좀 넉넉하게 채색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이 꽃의 밑부분, 그리고 잎과 잎이 서로 겹쳐지면서 생기는 그림자 부분들을 표현해주면 자연스럽게 이제 두 가지 투톤으로 해서 밝고 어두움을 좀 명확하게 구별하면서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요. 기본적인 색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색의 범위들을 좀 더 넓혀 나가실게요. 어두운 거는 이제 바질색입니다. 이 크로마플로를 사용하면서 좋았던 거는 저는 이 초록색이었습니다. 바질 색감이 이 두 가지 색이 지금 사용하는 이 두 가지 색, 아까 썼던 이 글래스 그린하고 이 바질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산뜻한 느낌? 여름에 이제 밝고 선명한 초록색을 표현하기에 좋고요. 조금 더 진한 초록색도 함께 들어있는데요. 이 세 단계만 있으면 사실 좀 굉장히 짙은 초록부터 해서 좀 밝은 초록까지 쉽게 표현하기가 좋더라고요. 가장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만 제일 짧아졌어요. 이 색연필에 맞는 깍지가 없어서 안 끼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깍지를 끼우시고요. 긴 선으로 사용하셔야 좀 더 진한 색도 쓰고 편하게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요 깍지를 제가 끼우지 않는 이유는 여기 끝을 몽당 연필이 됐을 때 상하지 않게 갖고 있고 싶어서 굉장히 불편하지만 이런 상태로 일부러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깍지를 꼭 사용하셔서 길게 쓰셔야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밑에 있는 화분들, 아무래도 위에 있는 이제 잎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들이 있어서요. 이 윗부분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잎의 형태를 조금 비껴가면서 따라가게 그려주셔야 좋습니다. 그림자는 물체가 시작하는 부분에서 진해서요. 눈에서 멀어지실수록 조금 더 밝게 가지고 가보세요. 아까 그렸던 형태랑 비슷한 형태인데요. 여기는 제가 이렇게 진한 옵시디언 그린으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분을 먼저 위에 전 부분이랑 해서 이 윗부분을 먼저 그려놓고요. 스케치 하시면서 여기 사이사이를 좀 지워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보이지만 뒷부분까지 그려보시면 형태를 더 완벽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세로선으로 세워져 있는 물체의 느낌을 많이 내보셨다면 그 다음에 진하게 들어가고 디테일한 부분을 표현하면서요. 좀 곡선이라든지 짧은 선들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색으로 복잡한 잎을 표현하실 때는요. 어두운 부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색연필이 조금 뾰족한데요. 더 뭉툭하게 사용하시면 이렇게 굵은 쉼표를 통해서 외곽에 이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시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진한 색 부분에 표현을 하면서요. 색연필을 돌리지 않고 그래서 한쪽 면이 충분히 닳아서 굵은 선이 나오게 해줍니다. 그래서 빛 받는 부분은 아무래도 선을 조금 더 짧게 쓰시고요. 짧고 얇게. 그 다음에 이쪽에 어두운 쪽으로 올수록 조금 더 굵은 선을 진하게 사용을 해주시고요. 힘 빼고 가볍게 사이를 메워주셔도 좋고요. 이 위에 밝은 색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가볍게 물체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진하고요. 눈에서 멀어질수록 가볍게. 그 다음에 물체 안쪽으로 함께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반사광 색감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 경계 부분은 이제 남기고 서로 채색을 하게 되면 여기가 흰색으로 자꾸 남게 돼서 하이라이트만큼이나 눈에 띄게 돼서요. 여기가 들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 안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표현하고자 한다면 이 그림자에서 사용하시는 색이 물체 안쪽으로 가볍게 들어오도록 표현해 주셔도 좋습니다. 물감 튜브 형태인데요. 이제 원기둥에서 시작해서 밑에가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세워져 있는 걸로 그렸는데요. 처음에 뚜껑 부분 두께 그리고 쭉 세로선을 잘 그으셔가지고요. 양쪽이 똑같이 표현되도록 그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윗면이 기준이라는 거. 그래서 이 뚜껑이 이제 매끄러운 표면인 경우도 있지만 왜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튀어나오는 경우라면 어두운 쪽에선 좀 더 진한 선으로, 그다음에 밝은 부분에서는요 간격을 조금 벌리시고요 더 얄팍한 선으로 표현해 주셔야 좋습니다. 그래서 위 스케치를 따라서요 길게 한 번에 긋는 선들도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손에 힘이 생기고 좀 더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그으려면 손에 힘이 생겨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케치 하실 때 이렇게 했다면 확정하는 선 갈 때 좀 진하게 한 번에 가시잖아요. 이 연습을 자꾸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계속 이렇게 짧게 끊어가는 선들만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나중에 조금 스케치 선이 늘지 않거든요.
상표를 지금은 정확하게 쓰지 않고 뭔가 그려져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오른쪽이 좀 더 어둡게 표현을 해주고요. 여기도 있어야겠죠. 처음에는 원기둥 형태에서 밑에가 이제 납작하게 눌린 형태로 가기 때문에요. 여기를 밑에 부분을 조금 더 명암을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일단 밝아지도록 표현하는 것에 목표를 두세요. 그래서 스케치 하시면서 긴 선을 자신 있게 끌고 가시는 연습, 곡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가다가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살짝 끊고 다시 가셔도 좋고요. 쭉 가다가 이렇게 끊어서 가신다면 이 선에서 좀 더 재미를 표현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원기둥인데 원기둥이 오다가 여기 끝이 납작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위치를 잘 잡아두시고요. 이 중심, 이 물체에 원기둥이 나오는 중심을 설정해 두시고 스케치를 이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브러쉬 많이 사용하는 것이 눕혀져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둥글게 원기둥이 누워있는 부분 표현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납작하게 약간 이런 둥근 사각형 정도. 그 재질도 여기와 여기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물론 색감도 다르게 쓰시겠지만 선의 느낌도 이 금속의 느낌을 낼 때 조금 더 뾰족하고 얇게, 그다음에 그 밝고 어두운 게 갑자기 좀 급하게 오는 부분들도 꼭 만들어 주시고요. 이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또 선들이 나오게 써주셔도 좋습니다. 이거를 이제 물론 이 브러쉬 끝이 막 선들이 많이 모여 있기는 한데요. 크게 보시면 그냥 이런 형태잖아요. 이렇게 이쪽이 어두워지고 여기 윗면 밝은 면, 그 다음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브러쉬들이 있는 얇은 털이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 부분에서 조금 더 진하게 연필선을 사용해 주시고요. 밑에서 여러 번 얇은 선을 겹쳐서 올라가 주세요. 요거는 색연필을 아무래도 조금 더 뾰족하게 깎아서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누워있는 원기둥이니까 어렵지 않게 여기 어두워지는 부분, 3번 부분 먼저 명암 넣어주시고요. 밑으로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위쪽으로도 천천히 힘 빼고 그려주세요. 앞서서 연습하셨던 직선보다는 곡선이 있는 물체들, 이제 곡면의 물체들이 더 어렵습니다. 중간톤을 많이 표현해야지 되기 때문에 딱 끊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서 신경 써야지 되는 부분이 많은 대신에 힘 조절을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하게 되십니다. 진한 선에서부터 가볍게 풀어서 밝은 선까지 가는 이 과정, 힘을 빼는 과정을 더 많이 연습하게 되시고요. 또는 이제 연하게 쓰시다가 진하게 가는 건데 요거는 조금 호불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조금 더 편한지는 좀 더 연습을 하시면서 찾아가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어쨌거나 힘 조절. 근데 이 양방향을 다 잘 쓰셔야 수월합니다. 연하게 쓰시다가 진하게 나오거나 진하게 쓰시면서 천천히 힘을 빼면서 부드럽게 가시는 요 힘 조절 연습을 요 페이지에서 충분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물 드로잉 기초 두 번째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